색깔 근데 너무 잘 뽑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뽑고 나서는 약간 후회했어요. 너무 하얘서. 그래요? 네. 어. 좀 어두운 거. 이게 원래 제가 원했던 옵션은 아닌데 네. 그게 제일 짜증이 났었어요. 처음에는. 그쵸.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뭐 타봐야지. 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차량이고요. 자, 일단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네네. 나이는 30대 중후반이고요. 혹시 보험료 때문에 그런데 혹시 정확한 나이가? 30대 후반이요. 39세. 39세. 네. 네네네. 그리고 지금 구리시에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반갑습니다. 요거 차량 소개 좀, 네. 차량명, 연식, 등급, 선택 옵션? 네. 네. 일단은 GV60 이륜 스탠다드 모델이고요. 네. 옵션은 빌트인 캠 빼놓고는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입니다. 와, 그리고 연식은 21년식. 네, 11월에 출고했고요. 11월이요? 11월 27일에 정확히 출고했어요. 야, 거의 이제 한 달 거의. 한 달 안 됐죠. 네네. 조금 안 돼서. 네네네. 지금 주행한 키로수가 지금 827km 주행했어요. 오. 네. 자, 이 차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량 어떤 거? 폭스바겐 아테온 차량 운행했었고요. 오. 네네네. 그럼 그 차량을 타다가 혹시 이 GV60을 바꾸신 이유가? 일단은 그 소음, 디젤 차다 보니까 네. 연식이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소음이 좀 있었고, 뭐... 고질적으로 아테온 차량이 트렁크도 넓고 디자인도 이쁘고 다 좋은데 네. 잡소리가 좀 있었어요. 어... 뭐 여기 대시보드 떨림이라든지 선루프 찌그덕거림이라든지, 근데 그런 게 이제 직장인 입장에서 이제 평일날 뭐 연차 내고 뭐 갈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지쳐 있는데, 이제 GV60이 출시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관심 갖다 보니까 이제 사게 됐죠. 자, 그러면은 네, 그 경쟁 차종 GV60 이외에도 다른 차종도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 지금 요거 사기 전에 생각했던 게 테슬라 모델 Y랑 네. 그다음에 BMW 620 GT 뭐 이렇게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혹시 이 차량으로 하신 이유가? 일단은 전기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은 마음이 좀 강했고요. 네. 테슬라 모델 Y가 원래는 1순위였는데 일단은 요번 연도 출고 자체가 안 됐어가지고 지금 GV60도 좀 받을지 못 받을지 긴가민가 했었어요, 실은. 그래가지고 요번 연도 못 받으면 그냥 아테온을 타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보조금 100% 받고 출고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보니까 등급이 총 3가지잖아요. 스탠다드랑 스탠다드 AWD랑 네. 퍼포먼스 AWD가 네네. 있는데, 혹시 이 스탠다드로 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일단은 저는 뭐 사륜이라든지 뭐 스피드를 즐기는 퍼포먼스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어차피 출퇴근용으로 타거나 가끔 이제 놀러 갈 때 타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사륜이라든지 속도가 좋은 퍼포먼스는 애초에 생각 안 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일단은 요거를 사게 됐죠. 스탠다드 사륜은 보조금 100% 못 받나요? 네, 50%밖에 못 받아요. 너무했다. 네. 만약에 보조금 100% 받을 수 있게끔 사륜으로 되어 있었으면은 네. 사륜으로 갔겠죠? 뭐 고민은 해봤겠죠. 근데 뭐 사륜은 원래 생각은 없어가지고, 근데 일단은 보조금 영향이 제일 커가지고 네. 애초에 다른 선택사항은 아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네, 차량 금액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그냥 옵션 안 들어갔을 때 5,990만 원이고, 네. 네, 옵션을 다 끼니까 한 1,350인가 들어가서
한 7,400, 300 개소세 인하분 돼가지고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혹시 할인, 딜러님 할인 그런 거는 없고요. 그냥 어. 뭐 썬팅이나 뭐 블랙박스 정도만 그 정도. 지원받았고, 일단은 보조금이 서울 그 국고 보조금이 800이었고 경기도 보조금이 500해서 1,300만 원 할인 받아서 한 6천만 원 정도 샀다고 보시면 될 것 6천만 같아요. 원 정도. 네네. 혹시 결제는 어떻게 가셨어요? 결제는 카드 기존 차 판매한 거 빼고 카드 36개월 할부로 해서 2,500만 원 정도 추가금 주고 한 거지. 기존 차를 3천만 원대 팔았으니까. 아, 그럼 3천만 원 성금을 주고 네네네. 2,500만 원 카드로 그냥 할부로? 네네네. 그러면 그건 혹시 조건이 월 어느 정도 나가시는지 인정하셔야 돼요. 네네. 네. 월 나가는 돈이 2,500 정도 카드로 했고요. 네. 카동으로 해가지고 이자가 2.2% 정도 해서 한 60만 원대 좀 넘게 나가는 것 몇 같은데. 년 동안이요? 3년이요. 36개월. 3년 동안? 자, 보험료는 어떻게 돼요? 보험료는 제가 기존 차에서 네. 연장을 한 거여가지고 36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5월까지 보험 기준이에요. 내년 5월까지.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한 70만 원은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기존 차도 60만 원대 네. 했었으니까 걔랑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던데. 자, 전기 충전에 관련된 질문인데 충전을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는? 충전은 일단은 네. 집에 완충 충전기가 있어가지고 집밥 쓰고 있고요. 회사에도 충전기가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뭐 충전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충전 1회 충전 소요 시간? 소요 시간은 완충 충전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시간, 8시간 걸리는 것 같던데? 그러면 몇 퍼센트 몇 퍼센트까지 올라간다면 제가 한 30% 정도 되면 충전을 하니까 30%에서 100%까지. 100%까지? 네네네. 그러면 그 충전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 완충했을 때 한 8,000원 나오는 것 같아요. 8,000원? 네. 자, 그러면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분명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가 어떻게 돼요? 100%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는가 이제 뭐 날씨나 뭐 히터 영향이 있는데 저번에 충전했을 때가 한 470 나왔었어요. 100% 기준? 네네네. 보통 그러면은 다음 블럭이에요? 네. 보통 그러면 항상 100%를 충전을 하시는 거 편이세요? 다른 분들은 뭐 80에서 90% 여기 설정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던데 네.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잘 안 써서 그냥 100% 맞춰놓고 충전 다 하는 편이에요. 100% 맞춰놓고 그랬을 경우에 한 470 정도? 네네네네. 이게 공식적으로도 한 470? 445인가? 450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잘 나오긴 하네요. 네네네네. 아니 새 거라 그런가요? 네. 새 거라서 그런가? 네. 네. 새 거가 좋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 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비는 보통 출퇴근할 때 한 6.5에서 한 7 나오는 것 같아요. 6.5, 제가 연비는 아는데 네. 6.5에서 7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정도면은 네. 그래도 전비가 좋은 편이죠. 좋은 편이다? 네. 근데 여기서 뭐 히터 틀고 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전비가 틀려지다 보니까 또 이게 아이페달이라고 네. 회생제동 100% 하면은 더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 저는 레벨 3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레벨 3이면 회생제동 쓰게 걸리게끔? 아니 네네 한 단계 중에서 제일 높은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질감 있지 않아요? 이질감이 아니야 뭐 생각보다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그랬었는데 네. 뭐 일반적인 남자분이시라 그러면은 네. 한 하루 정도만 운행하면은 네. 그렇게 뭐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1단계가 거의 없는 거죠? 네네네 그죠. 회생제동이 제일 없는 거고 네. 2단계, 3단계가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단계가 완전 아이페달이라고 이쪽에 표기가 돼요. 그럼 완전히 그냥 떼면은 바로 그냥 네 그죠. 저 이거 한 달 유지비 한 달 좀 안 됐지만 네 유지비 뭐 거의 뭐 들어간 거의 안 들어가죠. 충전도 지금 한 2번 정도 하신 거죠? 네 충전 딱 2번 했어요. 2번 정도 하시고 네. 생각보다 이거 또 전기차다 보니까 뭐 5일 가는 것도 없고 하니까 네네 맞아요. 약 400m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차에 좀 장점이 좀 있다면은
그래도 800km 이상 타셨으니까 네네네. 네, 이제 장점. 일단은 네. 주행 질감이 좀 조용하고 정숙하고, 그 다음에 일단 뭐 제네시스 자체가 네. 이 실내가 좀 고급스럽다 보니까. 색깔 근데 너무 잘 뽑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뽑고 나서는 약간 후회했어요. 너무 하얘서. 그래요? 네. 좀 어두운 거. 이게 원래 제가 원했던 옵션은 아닌데, 네. 이게 차가 없다 보니까 어? 원했던 옵션이 원래 이 색이라든지 이 차체 색깔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지금 출고 받는 게 어렵다 보니까 네. 이게 비슷한 사양으로 해서 딜러님이 선택하라고 2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네. 원래는 다른 컬러의 실내도 이게 아니라 카멜 베이지 색이었었는데. 근데 이거 되게 예뻐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이 색깔? 네네, 좋아요. 지금 좋은데 이제 좀 네.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이게 이제 떼타네. 좀 떼타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이게 하이패스도 지금 반값, 통행료 반값이고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고 1시간 이후더라도 50% 할인이어서 일단은 기존 차 대비했을 때 네. 기존 차에서 제가 소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이 일단은 없다 보니까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단점이라 그러면은 트렁크가 좀 작아요, 생각보다. 트렁크가 기존 차에 비해서 좀 작다 보니까 그 부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옵션이나 기능 중에 장점, 요건 좀 괜찮은 것 같다. 요거 좀 많이 쓰는 것 같다. 왜냐면은 차를 처음 사시려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네네.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 혹시 옵션 기능 중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 이 기능 많이 쓴다. 일단은 요 버튼 자체가 네. 이렇게 직관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원래 요새 차들이 이렇게 터치로 해서 몇 번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터치 부분이 생각보다 막 바로바로 한다기보다는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직관적인 거랑 그 다음에 그냥 오토 놓고 해놓으면은 뭐 웬만한 거는 다 신경 안 쓰고 운행을 해도 되니까. 어떤 거요? 오토 놓고 웬만한 거는 뭐 하이빔이라든지 다 오토로? 네. 저는 막 이런 걸 막 조절해서 쓰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제가 속도를 즐기는 편은 아닌데 네. 이게 주행 모드가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가. 예. 네,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컴포트, 스포츠가 있는데 네. 기존에 쓰던 차도 동일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기존 차는 그거를 바꿨을 때 그렇게 제가 큰 차이를 못 느꼈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드를 바꿈에 따라 가지고 스포츠 넣었을 때는 특히나 그 밟았을 때 가속력이 기존 내연기관이랑 틀리게 네. 굉장히 잘 반응한다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이게 130km가 넘어가게 되면은 네. 자동으로 의자가 이렇게 몸을 감싸줘요. 그래요? 네. 오, 대박. 옆에 이런 게 네네. 다 작동이 되면서 몸을 감싸주고 네.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운행을 하면은 자동으로 그 시트에서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요. 자동으로. 뭐 이렇게 뭐 완전 뭐 마사지 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차량 중에서는 굉장히 좀 괜찮은 그런 거 보고 좀 놀라긴 했죠. 괜찮고. 야, 갑자기 1시간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시트가 네. 저절로 그냥 두두두두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당황하실 수도 있었겠죠. 네, 처음에는 좀 뭔가 했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매뉴얼 찾아보니까 그런 1시간 기능이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대박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낯설었었어요, 되게. 네. 근데 이제 막상 사용을 좀 해보니까 특히 비 오는 날은 보통 미러 같은 게 썬팅 한 분들을 이렇게 내려서 보거나 주차할 때 네. 근데 얘는 비 오거나 이런 걸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런 부분 디지털 사이드 미러 처음에는 좀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적응돼 가지고 굉장히 편한 기능 중 하나고. 야, 처음에는 이거 적응하기도 좀 힘들었겠죠. 네, 처음에 주차할 때 좀 낯설어 가지고 근데 이게 주차할 때 이제 R로 놓으면은 자동으로 카메라가 광각으로 바뀌면서 이게 편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처음에는 그 기능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네. 예전에는 이제 후진을 하면은 사이드 미러가 한쪽이 내려가가지고 네. 좀 주차하기가 편했었는데 얘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후진을 넣으니까 이게 광각으로 바뀌면서 후진을 하니까 굉장히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점이 또 있네. 뭐 그런 거? 뭐 그 정도? 지금 떠오르는 거는 그 정도 거나? 떠오르는 거고. 단점도? 근데 단점은 트렁크 빼고 저는 솔직히 없어요.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이건 좀 아쉽다. 있나요? 아쉽다. 일단 뭐 트렁크. 트렁크? 네, 아, 트렁크 사이즈. 그 다음에 뭐 네. 테슬라라든지 네. 테슬라 모델 Y에 비해서 이제 뭐라 그러죠? 실내 공간성? 네. 뭐 이런 거랑 트렁크가 있어요, 앞에. 트렁크 사이즈도 그래도 사륜에 비해서는 큰 편이긴 한데 테슬라나 이런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런 수납함이라든지 뭐 이렇게 공간 자체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요? 사실 테슬라 하면 제일 큰 장점이 오토파일럿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GB60의 오토파일럿은 좀 어떤가요? 기존의 아테온도 어느 정도의 그 자동 주행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걔보다는 확실히 더 나은 것 같아요. 테슬라는 제가 실제로 주행은 못 해봤는데 네. 이거를 오토파일럿을 하면은 테슬라도 이렇게 보면은 주변 차를 3D로 표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얘도 그 표기까지는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한번 뭐 멀리 가진 않았는데 고속도로에서 깜빡이를 키면은 자동 차선 변경도 잘 되고. 그래요? 네네네. 테슬라는 그거 하려면은 한 9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그 옵션이니까. 하지만 자전거 탔을 때 네. 테슬라보다 좋다? 테슬라를 안 타봐서 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그 워낙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그쵸. 좋은 부분은 많이 들어가지고 궁금하긴 한데 이게 뭐 만듦새라든지 이런 거는 워낙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쵸. 제가 기존 차에서 잡소리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다는 것만으로도 좋고 이제 뭐 연비라든지 유지비 이런 것도 적고. 네. 이 차 만약에 그 고속도로에서 써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탔을 때 뭐 그냥 뭐 끊어지는 거 혹시 없으셨나요? 뭐 이렇게 약간 코너라든지 이렇게 나왔을 때 잘 네, 뭐 그렇게 뭐 잘 됐었어요. 그런 부분 없이. 불편한 거는 크게 없었다. 반절 네네네. 주행에 있어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생각나시면 편하게 좀 네. 장단점 좀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네네. 자, 일단 외관 디자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외관 디자인이요? 네. 저는 솔직히 옛날 차가 더 이쁘긴 하거든요. 옛날 차. 예, 아테온이 워낙 디자인 때문에 산 모델이다 보니까. 어, 근데 얘도 나오니까 처음에 이미지로 봤을 때보다 실물로 제가 네. 차 나오기 전에 무슨 압구정 쪽에서 무슨 행사를 했었어요. 네. 거기 가서 실물을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제가 차 볼 때 디자인 제일 많이 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아테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요거랑 약 400m 네. 생각했던 모델 Y보다는 네. 더 괜찮았습니다, 저는. 아테온만큼은 아니고 아테온이 100이라 치면은 이 GB60은 몇 점 정도? 디자인으로 따지면 한 80? 80. 네, 아테온은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내 디자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내 디자인은 이게 훨씬 낫죠. 실내 디자인? 네. 여쭤봤으면 되지. 네. 자, 이것도 뽑기운 존재하나요? 이게 저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거나 아니면 제가 민감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네. 얼마 전에 카페에서는 뭐 초도 불량 같은 게 조금 있긴 했어요. 어떤 분량이요? 뭐 트렁크 쪽에서 물이 샜던 거 하나 있었던 실내로요? 거예요. 네네네. 저 스피커 쪽으로. 스피커요? 네. 네네. 네, 그거 하나 있다고는 들었는데 네. 근데 이게 차가 지금 출고가 워낙 많이 되진 않아서 근데 뭐 그리고 그 정도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그거랑 네. 또 뭐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 뭐 도장 불량으로 해서 나온 거랑. 도장을 색상에 좀 안 맞는 거? 근데 색상이 좀 까져 있다 그래야 되나요? 신차인데 뭐 이런 부스터 이런 데 실내 같은데 이런 네. 데가 까져 있는 게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교체를 받았다고 카페 회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카페에서. 알겠습니다. 튜닝한 거 따로 있나요? 아니요, 튜닝한 거 전혀 없어요. 튜닝한 거 전혀 자, 없어요. 시트 포지션인데요. 시트 네. 포지션 네. 어떠신지? 일단은 SUV 시트 포지션이어가지고 네. 운전하기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기존에 특히나 세단 타다 보니까 네. 좀 가라앉은 느낌이었었는데 네. 얘는 위에서 좀 내려다 보니까 네. 시트 포지션은 좋은 것 같아요. 팔걸이 운전하기. 위치도 다 괜찮나요? 왼팔, 네네네. 오른팔? 네네네. 다 괜찮고. 자, 그러면은 혹시 키하고 체형이 혹시? 제가 180에 네.
80km 정도 나가고 뭐 있어요. 사실 이 차는 어떤 체형이든지 간에 다 편하겠죠. 네네. 근데 이게 처음에 탈 때 네. 시트 설정하는 게 있어요. 네. 자동으로 해가지고 몸무게랑 키를 입력을 하면은 시트 포지션이 알아서 맞춰줘요. 핸들이랑. 괜찮 좀 믿을만하게 그렇게 세팅이 되셨어요? 근데 세팅을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시트 포지션으로 지금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자, 핸들의 그립감은 좀 어떠세요? 좀 두툼해서 저는 조금 두툼한 느낌이에요. 어. 저는 좀 두툼한데 네. 뭐 나쁘지는 않은? 그래도 뭐 저는 기존 거에 비해서는 좀 너무 두툼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더 얇았으면 좋겠다. 네네네네. 너무 둥글둥글 귀여운 느낌이었어. 네. 더군다나 또 색상도 네. 너무 예쁜 색상이라 네. 좀 더 귀여운. 네. 네. 혹시 손 사이즈가 한 중간 정도 되나요? 네, 그래서 저도 손은 좀 큰 편이긴 하거든요. 큰 편이시다. 네. 장갑 사이즈로 치면은 라지인가요? 네네, 라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핸들의 무게감인데 네. 돌렸을 때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저는 딱 좋아요. 딱 좋다? 네네네. 주로 이제 이게 모두가 네. 뭐 있어요? 에코 있고 에코, 컴포트, 스포츠. 세 개. 네. 그것도 모드별로 또 무게감이 또 달라지나요? 네네네. 핸들 느낌이 틀려져요.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그렇구나. 네, 핸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평소 때는 에코 모드로 타는데 네. 에코 모드 때는 반응이 막 즉각적이라기보다는 좀 부드러운 느낌이라 그러면은 네. 스포츠에서는 핸들 꺾었을 때 바로바로 반응하는 느낌. 그러니까 그 무게감이 좀 달라지는. 그죠. 무게감이 그러면은 컴포트가 제일 가볍고. 네네네. 아니죠? 아니요, 스포츠. 스포츠가 제일 무겁죠. 스포츠가 제일 무거운 건가? 네. 네네네, 그렇죠. 그 다음에 컴포트가 네네. 중간. 네네네. 에코가 제일 가벼운 거. 네네네네. 일단은 무게별로 좀 핸들의 무게감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여자분이 운전하기는 뭐 힘들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음. 그런 거는 네.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네. 일단은 운전석도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편해요. 이게 제네시스가 네. 이 버튼이 네. 되게 직관적으로 잘 나왔어요. 위치도 괜찮네요. 네, 저는 위치 만족합니다. 저기 첫 번째 버튼 전부 다 원터치인가요? 네, 이런 다 원터치 버튼식이에요. 어. 버튼식으로 해가지고 네. 뭐 터치 이런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제 눌러서 할 수 있게. 근데 약간 조금 손목이 살짝 좀 꺾이시는 것 같은데, 저 뒷자리 그래요? 거. 뒷자리 이거 그죠 이렇게 하면은. 네. 근데 앞좌석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괜찮은데? 무리가 없습니다. 뒷자리는? 네네. 좀만 더 앞으로 가서 좀 더 좋지 않았을까요? 버튼이요? 네. 그렇죠. 네, 괜찮을 것 같기는 뭐. 이 정도면 괜찮긴 하지만 네. 일단은 뭐 근데 뭐 네네. 뒷자리 뭐 얼마나 네. 창문 그죠. 안 열긴 하니까 네네네. 일단은 봤을 때는 그런 네. 게 좀 있다. 전부 다 원터치라는 거고. 네.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페달부터 해서 버튼 뭐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신지. 네, 이쪽 왼쪽이 보통 자율주행 쪽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별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내가 많이 쓰는 버튼을 여기다가 기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뭐 어차피 자율주행 버튼인데 네. 이런 버튼은 내가 쓰는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해놓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작동할 수 있으니까. 차주님은 즐겨찾기 어떤 거 해놓으셨어요? 저는 뭐 내비 취소랑 네. 그다음 뭐였더라? 전비 같은 거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게. 전기 전비. 네, 그런 거 볼 수 있게 바로 해놨습니다. 자, 뭐 딱히 불편한 건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자, 모니터부터 해서 공조기까지 있는 버튼 뭐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신가요? 모니터부터. 네. 네. 비전 이쪽이 조금 먼 느낌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네. 네. 이거 이쪽으로 돼요. 좀 누르기 좀 힘들실 것 같은데. 멀긴 한데 뭐 저는 괜찮게. 터치예요? 요 부분은 버튼식이고요. 네. 요 부분도 터치로 조정이 가능한데 솔직히 터치는 쓸 일이 없더라고요. 버튼식으로 다 돼 있다 보니까. 네. 터치도 되고 버튼도 되고. 네네네. 근데 조금 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좀 있다. 네, 좀 멀리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공간이 조금 애매해요. 뭘 넣기가. 네, 공간 자체가. 저기는 좀- 현대에서 뭘 넣으라고 만든 거예요? 그렇게 뭘 넣어야 될지 몰라서 일단 방향제 넣어놨어요. 방향제.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저기 선글라스 공간이에요? 네, 여기는 선글라스 공간. 선글라스 공간이 있구나. 네네네.
자,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자, 일단 기어브 다이얼 쪽. 이거 제가 CF 보니까 뭐, 다이얼이 뭐, 요건가? 이거 뭐 되게 네. 멋있게 막 나오던데. 이게 네. 시동을 전기차는 시동 켰을 때는 네. 그 엔진 소음이 없다 보니까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동이 켜져 있을 때는 이렇게 다이얼이 조절할 수 있게 나오는데 시동이 아. 꺼져 있을 때는 이게 그냥 구 형태로 돼 있어요. 버튼이 없이. 버튼 없이. 네, 구슬처럼. 구슬처럼. 네, 이게 네. 완전히 그냥 뒤집어진다는 거네요? 네네, 맞아요. 신기하다. 네. 자, 일단 이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세요? 요거 저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 위치는. 요것도 근데 이게 좀 손이 좀 아주 뒤로 가야 되는 포지션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네. 불편하진 않는데 그게 좀 불편하지 않다. 차를 산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다라는 거.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네. 괜찮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혹시 뭐 여기 꿀팁 같은 게 좀 있다 하면 꿀팁이 따로 있나요? 주행 중 꿀팁이요? 꿀팁. 네. 주행 중 꿀팁. 별건 아닌데 재밌는 거라 그러면 요게 이제 음성 인식 버튼인데 예. 생각보다 음성 인식이 되게 잘 돼요. 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누르고 네. 손 딱 켜줘. 핸들 열선을 켤게요. 뭐 이런 거. 이거 혹시 음량도 꺼지지 않을까요? 음량이요? 네, 저희 지금 음량 못 꺼가지고 그냥 계속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음량이 저도 궁금하네요. 이거 혹시 한번 보일 수 있나요? 해볼까요? 진짜? 네, 진짜 한번 해보시죠. 내비 음량 꺼줘. 잠깐만, 이거 아니다. 네. 음량 살짝 눌러야 돼요. 네. 내비 음량 꺼줘. 저희가 좀 잘 못 들었습니다. 안 되네요. 음. 그냥 가야 되는 걸로.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수납 공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납 공간이 네. 좀 다른 아이오닉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네. 어중간한 것 같아요. 그거는. 어중간하다?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은 요 센터 콘솔이 네네. 이동이 되거든요. 네. 근데 얘도 이게 고정이 돼 있고 여기 보 보면은 밑에 안에 공간이 네. 솔직히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꺼내기도 쉽지가 않은 공간이고 네. 저기다 뭘 수납 공간은 그렇게 막 좋진 않다 그래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실내 안에서 네, 뭐 네. 간단한 거 넣기에는 그런 게 네. 좀 있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네. 막상 타보니까 승차감 서스펜션 좀 어떠세요?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부분은. 좋다는 거는 네. 이게 약간 소프트하다, 딱딱하다, 좀 그냥 일반인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뭐 과속 방지턱 이런 거 넘을 때 네. 부드럽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기존 거에 비해서는 저는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기존 거는 좀 어떠셨어요? 기존 거는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기존 차를 센터를 너무 많이 갖다 써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지쳐 있다 보니까 소음에 많이 지치셨구나. 네, 잡소리가 너무 났어요, 폭스바겐 게. 근데 이 차는- 솔직히 외제차 타다가 다시 국산차 돌아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제네시스가 잘 나온 것 같다고 주변 얘기도 듣고 막상 보니까 차가 잘 만들어졌구나 싶더라고요, 막상. 자, 지금 이제 요것도 컴포트 모드에서도 부드럽죠? 네네, 부드러워요. 스포츠는 딱딱한가요? 근데 스포츠는 좀 딱딱하고 시트 포지션도 바뀌어요, 아예. 그리고 엑셀 밟았을 때 반응 속도도 틀리고. 알겠습니다. 뒷자리도 성인분 태워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네, 태워봤어요. 뒷자리 분도 혹시 뭐 승차감이나 뭐 서스펜션에 대해서 별 말씀 따로 안 하시던가요? 승차감은 괜찮은데 네. 이게 지금 시트 포지션이 네. 지금 리클라이닝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안 되는 상태에서 저 상태에서는 되게 불편하고 그나마 리클라이닝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뒤에 앉으시는 분들은 편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좀 키가 크신 남자분이나 네. 그런 분들은 이제 헤드룸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죠. 얘가. 키가 한 몇 센치까지 이용이라 보면 될까요? 한 180까지는 문제 없고요. 어. 그 이상은 조금 불편해 하실 것 같아요. 어. 180이 머리가 이제 스치는 정도니까. 알겠습니다. 자, 가속력인데 네. 가속력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가속력 스포츠 모드 해서 하면은 제 생각에는 훌륭하죠.
평상시에 타고 다녔을 때 가속력. 평상시에는 주로 에코 많이 쓰시죠? 네, 에코 많이 써요. 저는 막 스피드를 즐기는 편은 아니어서. 그냥 밟았을 때 뭐 네. 정도에서 밟았을 때 뭐 크게. 네, 크게 문제 없고 이게 또 전기차다 보니까 네. 이게 내연기관은 밟으면은 엔진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가끔 보면은 속도가 너무 높아서 밟았는데 이게 소음이 안 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긴 합니다. 좋은 거네요. 네, 저는 뭐 괜찮았어요. 차 속도는 한 뭐 200인데 실제가 이제 네. 보니까 되게 너무 조용하니까. 네네네. 이게 지금 200이란 것인가? 그죠.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렇게까지 밟아본 적은 없는데 네네네. 혹시 이거 꿈속에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꿈속에서. 네. 왜냐면 실제라고 하면 문제가 좀 있으니까. 네. 네. 아. 꿈속에서 네. 180이요. 180? 네네네. 180 밟았을 때 네.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진짜. 네. 근데 뭐 제가 스포츠카 막 비싼 걸 안 타봐가지고 네. 제가 세 번째 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중에서는 네. 차 중에서는 제일 낫습니다. 야, 180인데 실제로 이게 과연 진짜 180인가 할 정도로 되게 그쵸? 네, 잘 몰랐어요. 그게. 자, 그러면 제동력은 좀 혹시 어떠세요? 제동력이요? 일단 뭐 그렇게 그런 불편함을 딱히 못 느끼는데 저는. 뭐 밀리거나 네. 칼같이 잡힌다 뭐 어떠신 것 같으신지. 맞다, 브레이크 거의 밟을 일이 거의 없죠? 네, 아이페달로 보통 쓰니까.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네네, 지금이 레벨 3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플러스하면 이게 아이페달로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원페달로 쓰는 건데 이게 아이페달이 원페달이고 3단계는 3단계도 조금 약하게. 그죠. 그 페달로 조절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성인 남성분들이면은 적응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브레이크 밟을 일도 거의 없죠. 네네네. 그리고 이게 또 주차장 가서 네. 주차를 할 때는 또 이게 아이페달에서 바뀌어요. 레벨 3으로 자동으로. 레벨 3으로? 네네네. 주차할 때는 또 이게 불편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페달을 거의 4단계로 보면 되네요. 네네네. 그죠. 4단계. 1단계는 거의 그냥 내연기관이랑 네, 똑같은 내연기관이랑 똑같아요. 그냥 네. 브레이크를 밟고. 네네네. 2단계는 조금 들어가고. 네, 근데 안 쓰게 되더라고요. 1, 2단계는 안 쓰고 쓰면은 3단계 아니면 아이페달. 혹시 브레이크 밟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있죠. 있긴 한데 네. 예전 내연차에 비해서는 거의 안 쓰는데.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그럼 돼요. 그 브레이크 밟았을 때의 느낌은 그냥 근데 뭐 급제동 이런 걸 한 적이 없어가지고. 없어서. 알겠습니다. 네. 코너링인데요. 네. 코너링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너링은 차체가 높아서 네.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요. 기존 차가 세단이니까 세단이 좀 낮잖아요. 코너가. 네. 근데 이게 배터리가 또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코너 할 때 뭐 조금 속도 내도 그렇게 뭐 불편하거나 네. 뭐 불안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단보다 속도를 좀 더 내셨다는 거네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뭐 밑으로 가라앉는 느낌이 네. 이제 뭐 기존 차랑 비교했을 때 별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 SUV를 제가 첫 차가 SUV였거든요. 국산.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코너 돌 때 차체가 높으니까 속도를 많이 줄였었는데 얘는 그냥 오히려 그냥 더 밟고. 네, 좀 뭐 크게 배터리가 밑에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이야, 그렇죠. 자, 그리고 깜빡이 켰을 때 보니까 그 계기판 나오잖아요. 네네네. 어때요? 괜찮나요, 이거? 근데 뭐 나와서 보여지긴 하는데 뭐 그냥 그렇게 필요성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요거 많이 보시죠. 그냥. 네, 있어 보인다 그래야 되나요? 뭐 있어 그거 빼놓고는 저는 뭐 이게 나와서 좋다 이런 거는 없어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저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이 차는 기어가 없으니까 네. 속도가 한 몇 가지는 잘 나가는데 몇부터는 좀 잘 안 나간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한 150까지는 금방 가요. 특히나 스포츠 모드 하면은. 스포츠 모드 한 150까지 그냥 쑥 네, 가는데 150은 그냥. 조금 더 딘다 생각하네요. 네, 150 이상은 잘 안 밟아봐가지고. 근데 150까지는 스포츠 모드 놓으면은 금방 갑니다. 에코 모드는요? 에코 모드는 좀 더뎌요. 더디고. 에코 모드 자체가 세팅이 아예 그냥 더디고. 밟았을 때 더디게 되어 있어가지고 초보자분들이 운행하기에 제일 좋은 모드. 스피드 안 즐기시고 그냥 여자분들이라든지 운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에코 모드 해놓으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처진님도 스타일도 제가 생각할 때 에코. 네, 많이 평소 하실 것 때는 에코로 많이 해요. 굳이 스포츠를 많이 좀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가끔 터널 이런데 좀 그래요? 좀 뚫려 있는 데서 한 번씩 해보긴 하는데 평소 때는 거의 안 쓴다고. 자,
스피커인데 네. 스피커가 이게 뱅앤롭슨. 어떠세요? 음악 들었을 때? 좋아요. 오. 확실히 공간감 있고 네. 소리가 좋은데 네. 이게 지금 보면 유선으로 연결했잖아요. 네, 그러네요. 이게 무선으로도 들을 수가 있는데 이게 확실히 무선이랑 유선이랑 듣는 음질이 틀리긴 하더라고요. 유선이 좋죠. 네, 그래서 유선으로 해서 음악을 듣고 있는 편입니다. 잠깐만, 이거 카플레이도 이거 유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꼽아서? 애플 카플레이는 유선으로 하셔야 돼요. 안드로이드 오토랑. 안드로이드 오토랑? 네, 그게 처음에 좀 불만족스럽긴 했거든요. 아, 왜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팀앱이나 그러니까요.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이. 네네네. 저도 그걸 많이 썼었고. 근데 이 현대 내비가 네. 괜찮아가지고 요새는 뭐 팀앱이나 이거보다는 현대 내비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뒷자리 실내 사이즈는 아까 말씀해 주셨고, 레그룸은 괜찮죠? 네, 레그룸은 괜찮은 것 같아요. 차가 진짜 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렁크 사이즈 너무 작다. 네, 기존 차에 비해서 저는 그게 아, 좀 불만이긴 이게 좀 합니다. 불만이신 것 같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뭐 네. 아기가 없으니까 정말요? 네, 아기가 없어서 그냥 와이프랑 둘이 타고 가끔 네. 부모님 모시거나 하니까 네. 둘이 타기에는 딱 좋은데 예를 들어서 가족이 아기 한 2명 네. 이렇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뭐 자리는 괜찮더라도 실을 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따졌을 때는 특히나 뭐 차박이나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트렁크 사이즈가 좀 작지 않을까 싶어요. 차준이 차박 되게 좋아. 차박 때문에 좀 불편함을 느끼신 거세요? 제가 기존 차로 차박을 많이 한 건 아닌데 네. 한 2번 정도 했는데 좀 어,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그거를 해봤으니까 네. 좀 상대적으로 트렁크 사이즈가 작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 차박인데 이거 폴딩 되잖아요. 네네, 폴딩 돼요. 이 차박 해보신 적? 없어요. 어, 왜냐면 예전에도 했을 때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어, 두 번째 하니까 약간 거짓골이 돼가지고. 거짓고요. 굳이? 누워는 예. 누워는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누워보진 않았어요. 네. 누워보신 적은 없지만. 네. 이거 차박 궁금하신 분들도 보면 계시잖아요. 네네, 제 생각에는 한 170에서 175까지는 한 180 돼도 네. 대각선으로 누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각선으로. 네. 두 분이서만 가능한 거죠? 근데 세 명, 네 명은 안 돼요? 아유, 당연하죠. 네, 지금 두 분. 제 생각에는 두 분도 어렵지 않을까? 두 분도. 네. 한 분 정도? 한 분 정도. 네. 자, 일단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나 색상이나 등급이나 옵션.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네. 뭐 그렇게 뭐 후회되는 건 없는데 생각보다 뭐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일단 유지비도 적고 색상도 뭐. 네, 색상도 실내 부분만 제가 검은색을 할 걸 그랬나 이런 고민은 있긴 한데 뭐 이미 선택한 거. 선택했지만 그래도 후회할 정도는 아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차가 네. 지금 나오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내가 원하는 옵션이나 색깔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게 단점이긴 하죠.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네. 받아야 되는 거. 네, 약간 그런 솔직히 시승도 못 해보고 샀으니까 요새 시승 못 해보고 사는 게 그게 그렇죠. 제일 짜증이 났었어요, 처음에는. 그쵸.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뭐 타봐야지. 네. 이런 느낌이구나. 네. 그리고 네. 이게 차를 원래 나오는 날짜가 12월 11일, 12일이었었는데 네. 갑자기 막 11월 27일로 앞당겨져가지고 막 그런 게 대중이 없어요. 막 딜러분도 이거가 뭐 언제 된다 이걸 확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짜증이 나고 내가 원하는 옵션 색상을 선택하기가 조금 어렵다. 어려웠어.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좀 안타까웠죠. 알겠습니다. 자, 이 차 타시면서 딱히 뭐 수리 받으신 적은 아직까지는 네네, 뭐 없어요. 없으셨고 메인터너스 정비성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정비는 뭐 받은 적이 없어서 근데 이게 뭐 네. 들은 얘기로는 예. 전기차 자체가 네. 부품이 비싸서 음. 뭐 보험에서도 이제 배터리 부분이 손상이 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네. 얘기는 들었고 실제로 보험 계약할 때 전기차 따로 특약 같은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네. 뭐 어떤 특약이에요? 뭐 배터리 관련이었던 것 같은데. 배터리에 대해서 네. 책임지지 않는다 같은 건가요? 아니 배터리 관련해서 보장은 해주긴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추가된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보험 처리 시 자체 처리나. 그죠.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그렇게 보급률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뭐 보험사에서 점점 생겨나는 추세라 그래야 되나? 그런 전기차 관련 내용이. 혹시 이 차 고질병이 따로 있나요? 고질병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저기 잡소리나 풍절음인데 네. 시속 50km 전혀 없네. 고속에서 노면 소음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노면 소음 뭐 저도 민감하긴 하거든요. 기존 차에 좀 잡소리 때문에 네. 차를 바꾼 상황이다 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뭐 풍절음은 전혀 없고요. 네, 풍절음 없어요. 노면 소음 정도만. 노면 있다. 소음이 올라온다 그래야 되나? 엔진 소리가 없으니까 노면 소음이 좀 고속이라고 올라오는 느낌. 하면은 한 최단 몇 정도? 한 130 이상부터 좀 소리 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네. 자, 이 차 사기 전에 커뮤니티 많이 보셨나요? 유튜브나 아니면 뭐 사기 카페나? 전에? 네. 네, 많이 찾아봤죠. 어떤 거가 제일 많이 서치를 하셨어요? 뭐 이슈라든지 뭐가 따로 있었나요? 이슈 일단은 차를 보고 싶은 게 제일 첫 번째여가지고 네. 처음에 이걸 차를 먼저 보고 시승을 하고 싶었는데 음. 그게 처음에는 이게 일반인들한테 안 보여주고 유튜버들한테 먼저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먼저 보고 외부 디자인이라든지 네. 왜냐면 제가 이거 차 살 때 저 트렁크를 좀 예, 좀 신경을 썼던 게 어머님 휠체어를 실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네네네. 근데 기존 차에 비해서 폭은 좁긴 한데 이 트렁크 높이는 괜찮아서 휠체어 정도 실으는 데는 크게 문제 없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전 차보다 좀 작으니까. 네. 그런 게 좀 있었고. 그전 차가 좀 컸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의 주위 반응인데요. 네. 어떠셨나요? 일단 좀 부러워하는 게 좀 많죠. 어. 특히나 이거 뭐 하이패스 50% 할인이랑 이런 거 얘기하고 전기차 충전했을 때 비용 그 얘기 들으면은 거의 대부분 사고 싶어 하고 실제로 제 친구도 계약을 했는데 못 받았어요 아직. 차가 이제 결정이 안 돼서 못 받고 있죠. 결정이 안 됐다는 건 아직. 그러니까 차를 다 계약금이랑 다 넣었는데 이게 보조금 지자체별로 보조금 그것 때문에 차를 못 받는 사람이 많고 있어요. 요번 연도에 받아야지 100% 받으니까 내년에는 보조금 정책이 틀려진다 그러더라고요.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더 올라가진 않아요. 이거 결정 났던데. 그래요? 네. 더 내려갈 거다. 네, 보조금도 원래는 5,990만 원까지는 100%였었는데 네. 내년에는 그게 5,500만 원까지 100%.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타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 에피소드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보죠. 아무래도 차가 많이 없으니까 차를 많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차 밤에 타고 내렸을 때 여기 뭐 웰컴 라이트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몰랐거든요 제가. 근데 근데 웰컴 라이트 보니까 좀 고급스럽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리고 친구 그 계약한 친구 태웠을 때 그 친구도 제 그걸로 운전도 해보고 했는데 좋다고. 그 친구분께 이 차 네. G60을. 네, 친해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네.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래도 지금 850km를 지금 했으니까. 일단은 뭐 올해 안에 받으시는 거는 힘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연비, 뭐 정숙성, 뭐 고급성 다 만족해가지고. 근데 저는 집밥이 있어서 괜찮은데 네. 집밥이 없거나 회사밥이 없으신 분들은 네. 조금 한번 불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좀 뭐 예를 들어서 마트 갔을 때 충전한다거나 네.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전기차는 충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충전 시설 그걸 꼭 알아야 된다. 네. 그러면 집밥이랑 회사밥 둘 중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네. 추천하실 것 같으세요? 차주님이 지금 타보셨으니까 나라면은 근데 출퇴근 용도로 제가 타는데 충전을 뭐 그렇게 자주 하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없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불편함은 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뭐 만약에 자가 주택이라 그러면은 이거를 사면은 프리빌리지로 해서 그 충전기를 지원을 해줘요. 제네시스에서. 설치비는 나오긴 하는 설치비가 70 정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프리빌리지로 해서
제네시스 충전기를 받으시면은 뭐 설치만 가능하다 그러면은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그게. 그러면 만약에 친구분이 네. 나 집밥 회사밥 없어 사도 되냐? 그 친구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친구가 없어요. 어. 없는데 그 프리빌리지로 해서 전기차 충전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집에 설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만약에 집에 설치도 안 되는 분들 분명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네. 일단 뭐 마트 이런 데 가서 해야죠. 뭐. 마트 가서? 마트라든지 근데 공공기관 이런 데 가서 해야 되니까 서준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가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제가 없다 그러면 네. 집밥 회사밥 네.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네. 오. 아 근데 만약에 장거리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은 네. 자주 하시면은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처럼 뭐 서울 시내 출퇴근 왕복으로 해서 한 30km 거리 정도로 하면은 딱 그 용도로만 써야 되네요. 그 용도면은 뭐 집밥이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근데 그 이상이면은 좀 충전기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충전기 좋으면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네. 아까는 저기 완충에 대해서만 말씀했잖아요. 네. 급속으로 하면은 급속으로 하면은 한 30분이면은 한 20%에서 80%까지는 가요. 이제 80%? 네. 일회 충전 비용이 그러면은 급속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걸로 알고 30분 있어요. 정도 네. 선고해야 된다. 네. 자, 이 차를 구매 예정자분들이 차를 살 때 어떤 거를 제일 많이 고민할까요? 일단 보조금 아닐까요? 보조금? 네, 보조금 적용 여부. 실제로 제가 샀으니까 카페 가입돼 있는데 네. 차를 요번 연도 받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왜냐면 내는 데면 보조금 영향을 받으니까 얘가 5,990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내년에는 보조금 50%밖에 못 받는 거니까. 그러면은 비용이 차이가 심한 그렇죠. 거죠. 네. 그거 왜 차량 관련돼서는요? 보조금 이외에? 어떤 걸 궁금해할까? GB60 살려는 사람들이. 일단 뭐 디지털 사이드 미러 신기술. 이거? 네. 어. 요거 부분이랑 근데 요 크리스탈 스피어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그냥 보여지려고 한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오히려 이 기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돌리는 게 아직까지 적응이 저는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네. 돌리다가 막 뒤로 가야 되는데 막 후진 넣고. 막 그렇게까지는 이게 이게 그런 걸 알려주긴 하니까 그런 건 불편함이 없는데 이게 이 느낌이랑 그렇죠. 이거 돌리는 느낌이랑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틀리다. 네. 자, 굳이 등급이나 추천 옵션에서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그것도 좀 궁금하신 분들 좀 계시잖아요. 네. 뭘로 사야 되지? 일단은 네. 제네시스를 사면은 네. 실내 고급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실내에 그 시그니처 컬렉션이라고 있어요. 그 정도는 원이든 투든 넣어주시는 게 좋고. 다운 플러그. 네. 네. 넣어주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저는 강추해요. 이거 안 넣으시는 분 꽤 많거든요. 이것도 옵션이에요? 네네, 옵션이에요. 이거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백밀러가 진짜 멋있거든요 지금. 네. 백밀러가 무슨 로봇 같아요. 근데 이거 안 넣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안 넣으면 그냥 일반 사이드 미러 동그랗게 나오는 건가요? 네네네, 동그란 거. 너무- 거울로 돼 있는 거. 넣는 게 나을 것 네, 같아요. 요거 강추드리고. 네네. 저는 웬만한 신기술은 다 어. 넣는 편이어가지고. 웬만한 단어라. 네, 저는 그냥 풀옵션 하시는 거. 예산만 되시면. 예산만 되시면. 네. 근데 뭐 그런 거 있어요. 아웃도어 패키지라고. 네. 저도 그거 안 넣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넣은 건데. 아웃도어 패키지는 뭐예요? 아웃도어 패키지가 요 실내에 V2L이라고 네. 전기 코드가 있어요. 캠핑? 뭐 차박이나 캠핑 하시는 분들? 전기 그런 분들 위해서. 좋다. 좋은 거 아니에요? 좋긴 한데 저는 안 쓰니까 잘. 실제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캠핑 가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어서 여기다 네. 에어프라이기로 하나 뭐 돌려봤는데 뭐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되니까? 네. 돌아가니까?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전자레인지 싣고 다닌다. 네, 그럴 것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럴 것 네.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퍼포먼스 등급은 별로 추천 안 하시죠? 그거는 사람 성향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저처럼 뭐 스피드를 즐기지 않는 분들은. 그냥 뭐 스탠다드로. 네. 근데 퍼포먼스는 뭐 스포츠카
스타일 원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야, 이런 경우에는 GV60 추천 못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좀 있을까요? GV60 추천 못해? 너 그런 경우는 나 그러면 이 차 추천 못할 것 같아. 물론 아까 이제 충전 시설에 대해서는 네. 그거 이외에 또 다른 것도 좀 일단 뭐 가족, 아,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공간이라든지 수납성이 좀 부족하다? 그럴 수 있구나. 예. 그러니까 뭐 젊은 분들 두 분, 두세 명 정도 네. 쓰기에는 괜찮은데 뭐 아기가 둘 이상 있거나 할 때는 그런 분들한테는 좀 안 어울리지 않을까? 사이즈라든지 이런 공간이. 공간, 그러니까 이제 네. 짐 같은 거를 트렁크에서 그죠. 갖다 보니까 뭐 유모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네네네. 사람만 실으면 괜찮은데. 네네네, 그죠. 어, 그 다음에 이게 네. 비전 루프가 있는데 네. 예. 비전 루프가 안 열려요. 그래요? 예, 그냥 이것만 여닫을 수 있어요. 그러네. 예. 아니, 그냥. 썬루프처럼 이렇게 개방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아쉽죠. 기존에는 열려가지고 좀 열어놓고 달리고 그랬었는데. 그거 조금 아쉽다. 네. 이 SOS가 있는데 네. 이제 아마 비상시에 누르면은 네. 어딘가 빨리 연결해주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제네시스 커넥트 서비스라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이 차를 한 줄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한 줄평. 한 줄평. 네. 일단 뭐 정숙하고 그냥 정숙하고 네. 유지 비용 적게 드는 귀여운 차라 그래야 되나? 귀여운 차. 저는 귀엽더라고요. 생긴 게. 그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아요? 한 4점? 4.5점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4점에서 4.5점? 네, 좀 그 사이즈만 빼놓고는. 사이즈가 다 갉아먹었네. 네, 근데 이게 그 트림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사이즈를 네. 만든 것 같기도 해요. 트림 때문에 네, GV60이라는. 네, GV60과 GV70도 70. 이제 전동화 제품이 나오니까. 음... 그거 빼놓고는 저는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은 네. GV60 또 사실 건가요? 아니면 두 번 살 차는 아닌 것 같다. 저는 살 것 같아요. GV60을. 네네네. 오, 테슬라 모델 Y보다도. 네, 모델 Y. 모델 Y가 만약 판매된다 그러면은 네. 고민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실내 때문에. 근데 오. 실내 빼놓고는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실내 빼놓고는 네. 모델 Y 실내 때문에 모델 Y 사실 뭐 없잖아요. 공간이 넓잖아요, 걔가. 공간도 넓고 프렁크도 엄청 크고. 아. 그다음에 그거를 써보고 싶긴 해요. 그 오토파일럿 기능을. 오토파일럿 기능을. 예전에 운행하는데 옆에 차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분 핸드폰 하면서 차를 운행을 하더라고요. 테슬라. 네. 그래서 사장님도 나도 핸드폰 화면으로 가고 싶다. 라고 느껴서 네. 한번 네. 가능한가? 네. 이 차는 안 되죠?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다. 그 정도는 네. 멀지 않았나. 이건 뭐예요? 허리디스크면 통증 계속? 이게 지금 1시간 넘게 운행했으니까. 저희가? 네, 지금 몇 시간. 네네. 여기 영상은 한 51분 나오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 혹시 뭐 뭔가 좀 얘기를 더 못했거나 이거 말씀 못 드린 것 같아. 이 차에 대해서 뭔가 좀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으신지. 이게 네. 제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를 쓰면은 네. 그 디지털 키를 쓸 수 있어요. 네. 디지털 키라는 게 핸드폰에 그 차키가 없어도 핸드폰으로 이제 열 수 있고 시동도 걸 수 있고 다 하는 건데 생각보다 인식률이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이게 제가 애플워치랑 아이폰에 다 했는데 이게 차문 열로 이렇게 갔다가 좀 뻘쭘하게 기다린 적이 몇 번 있어요. 인식률이 좋지 않다. 네, 아직까지는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퍼센트로 따진다면은 한 10번 하면 10번 열리긴 하는데 초가 오래 걸린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거 말고 제네시스 커넥트라고 어플이 있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도 열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차키가 없어도 운행하는 게 좋긴 한데 이게 막상 그 반응이 빠릿빠릿하지 않으니까 조금 가만히 좀. 네, 결국 차키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가만히 한 뭐 5분 정도 있어야 되나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좀 인식률이 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은. 인식률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몇 번 더 해볼 때도 있고. 네, 이게 OTA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뭐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차도 OTA 있어요? 네네, OTA가 들어가 있어요. 좀 하다가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끝? 네. 끝인가요, 이제? 네, 뭐, 이 정도?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끝났습니다. 네네네. 아, 네네네.